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성공적인 리브랜딩입니다. 단순히 로고나 디자인 바꾸는 걸 넘어서요. 브랜드랑 고객 사이에 어떻게 새로운 설렘 같은 걸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핵심 조건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리브랜딩을 그냥 겉모습 바꾸는 걸로만 생각하면 사실 중요한 걸 놓치기 쉽죠.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때로는 좀 식어버린 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관계 재설정. 그 관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이 관계 재설정 관점에서 어떻게 리브랜딩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공적인 리브랜딩을 위한 기준부터 좀 짚어볼까요? 핵심은 변화의 적절성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바꿔야 할지 좀 감잡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활성화, 진화, 혁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그냥 단계만 나눈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의 명칭 자체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브랜드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변화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는 기존 강점을 살짝 새롭게 하는 정도, 진화는 시대에 맞게 핵심을 좀 더 발전시키는 거고요. 혁명은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거고요. 아하. 근데 이때 변화의 이유가 고객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심리적인 거리감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뉴얼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니스프리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고객들이 기대했던 거랑 좀 달랐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뷰티 브랜드는 특히 감성적인 연결이 중요하잖아요. 반면에 KT나 CU 같은 통신, 유통 쪽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에도 좀 더 수용적인 편이고요. 산업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산업 특성, 또 브랜드가 원래 가진 강점, 그리고 고객이 기대하는 변화의 폭,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리브랜딩의 핵심 동력을 설렘이라는 감정에서 찾는다는 건데요. 이게 마치 사람 사이 관계처럼요. 익숙함에 좀 가려진 매력을 다시 발견하게 한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설렘이라는 게 과거에 좋았던 걸 그냥 반복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핵심 가치나 스토리를 현재 시점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과정, 여기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해요. 재해석과 재창조. 네. 익숙한 걸 좀 낯설고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리브랜딩의 시작이다. 이런 시각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에슬레저 브랜드 콘치웨어 사례가 되게 재밌건데요. 제품은 좋은데 뭔가 딱 잡히는 브랜드 이미지나 메시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진단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에슬레저 시장 자체가 초기에는 그냥 기능성, 이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점점 운동이 일상이 되면서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과의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콘치웨어도 제품은 계속 확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딱 이런 브랜드야 라고 할 만한 그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약간 부족했던 거죠. 정제된 움직임? 이런 기존 메시지는 조금 추상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콘치웨어에는 앞서 말한 세 단계 중에서 진화, 이볼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완전히 바꾸는 대신에요. 기존의 강점, 기본에 충실하다, 착용감이 편안하다 이런 건 지키면서 너무 가볍거나 유행만 따르는 이미지는 좀 벗어나려고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타겟 고객도 명확히 했어요. 그냥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운동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 여성들. 이분들한테 콘치웨어가 그냥 운동복이 아니라 나를 챙기는 일상 루틴의 일부가 되게끔 하는 거. 그게 목표였죠. 그래서 몸에 맞는 핏, 이걸 넘어서 내 삶에 맞는 핏이라는 컨셉을 딱 내세운 거군요. 일상복으로 영역도 확장하고요. 네네. 핵심 가치로는 베이직, 기분이랑 플로우, 흐름 이걸 잡았다고요. 기본에 충실할 때 몸과 마음의 움직임의 여유가 생기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의미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브랜드 이름인 콘치, 즉 소라에서 가져온 스토리텔링도 꽤 인상적이에요. 단단한 껍질, 그러니까 기본 속에서 부드러운 속살, 자신감을 키워가는 소라처럼요.
삶을 보호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을 상징화한 거죠. 소라. 네, 이걸 통해서 콘츄웨어를 신체적인 핏을 넘어서 마음의 핏까지 맞춰주는 무브웨어로 새롭게 정의했고요. 태그라인도 무브먼트 미츠 마인드풀네스, 움직임이랑 마음 챙김의 연결을 강조한 거죠. 시각적인 표현도 기존의 베이직함에 좀 편안하고 프리미엄한 감성을 더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심지어 소라라는 의인화된 캠페인이나 콘치얼 이런 이름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제시한 걸 보면 이건 단순히 로고 바꾸는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 브랜드 세계관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콘치웨어 사례 분석이 모든 리브랜딩의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혹시 브랜드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분석 과정에 담긴 그 고민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어떤 기준을 적용해 볼까?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까 하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국 리브랜딩은 겉모습 변화 그 이상이라는 거.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레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고객과 다시 설렘을 느끼려면 어쩌면 어떤 예상치 못한 재해석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